오늘은 그 아이들 책 읽기 습관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로니 로기한테 어떻게 책을 접하게 해줬는지, 접하게 해줬는지, 또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렸을 땐 또 어떻게 했는지, 네네. 또 그 뒤에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느냐, 무엇을 읽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이제 어떻게 읽히느냐, 이제 무엇을 읽히느냐, 이제 하다못해 그 책에서부터 더 파생돼가지고 이제 영화, 다큐 이런 것까지도 미디어 조금, 뭐 이런 거를 또 접할 수 이게 있는. 책도 미디어잖아요. 네네. 예, 이게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미디어가 있고, 책도 엄연히 잡지, 신문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다 미디어죠. 예, 이것도 미디어의 네.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책 읽기를 기본으로 얘기하면서 좀 이제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또 어떨까도 싶은데, 그렇죠. 일단 이제 미디어에 대한 거는 나중에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일단 오늘은 좀 더 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조금 파생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 우리 로니 로기를 언제부터? 우리 뭐 어렸을 때 그냥 동화책 엄청나게 읽어줬죠. 뭐 엄청나게라기보단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고. 하루에 한 두세 권? 읽어준 거요? 그 많이 읽어줄 땐 좀 많이 읽어주고 좀 대중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고. 근데 이제 또 어렸을 때 뭐 한두 권, 두세 권 이런 거는 되게 막 얇은 책이잖아요. 그쵸, 동화책이니까. 맞아요. 뭐 그때는 진짜 몇십 권도 네다섯 읽어주지. 장이니까 많을 저녁에는 20권도 읽어주고 그러죠. 맞아요, 자기 맞아요. 전에는. 그리고 낮에 가지고 오면 읽어달라고 가지고 오는 족족 읽어줬으니까 처음에는 글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읽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어렸을 때는 한두 살, 뭐 3살, 5살 때까지. 네. 이제 로니가 책을 읽은 게 6살 때부터였죠? 네. 글을 네. 읽은 게.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뭐 5살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어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우리도 보니까 그렇고. 이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책 읽어주는 것들 이제 가끔씩 볼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구연동화 하는 거에 저는 되게 재밌게 읽어줬죠. 되게 저는 신경 많이 썼어요. 음. 보면은 정말 이 주인공별로 특색이 전혀 없이 네. 읽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똑같이. 그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귀로만 듣다 보면 얘가 얘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맞아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 사실 있더라고요. 읽어줄 때 그 캐릭터별 감정에 대한 것을 정말 재밌게. 살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가 음. 읽을 때도 스스로 책을 읽게 됐을 때 맞아요. 캐릭터에 대한 성격 이해가 음. 안 되면서도 책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하다못해 읽어주는 부모님이 구연동화처럼 읽지 않고 그냥 이게 쭉쭉쭉 읽는다 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님 자체가 책을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책을 읽을 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구연동화처럼 하려고 노력해 주시지 않을까. 캐릭터별 성격을 주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게 납득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그냥 쭉쭉 그냥 어떤 캐릭터별 성격 차이 없이 읽으시는 경우는 전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숙제처럼 읽어주시는 거 아닌가. 책을 읽어줘야 한다니,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읽어줘야겠고, 그런 마음에서 그러면 읽어주자, 진짜 말 그대로 읽어주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땐 저는 좀
맞아, 아이들도 다 알 것 같아.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막 엄마 아빠가 이 책을 읽는데 막 너무 재밌어. 막 엄마 아빠가 거기에 동화가 돼서 읽어준다 했을 땐 아이도 아 책은 재밌는 것이구나. 이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읽어줄 때 막 연기를 하잖아요. 막 할머니 목소리, 뭐 아주 꼬맹이 목소리, 막 이제 이랬을 때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네. 그럴 때 얘네들이 재밌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또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도 나오고 이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상상하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들 읽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제 네. 좀 이렇게 대조를 해봤을 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건 역량의 차이라기보다는 역시 관심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좀 더 예. 이렇게 이왕 읽어줄 거 음. 같은 시간이고 근데 좀 결국 더 이렇게 저는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그 너머에 있는 효과를 좀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읽어줬을 때 아이가 아이들에게 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게 궁금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처음에 읽어줄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즐겁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즐겁다라는 거를 먼저 본인 아이들이 느끼게끔 예. 근데 퉁명스럽게 읽거나 진짜 그냥 많이 봤어요. 이렇게 놀러 갔다가 무표정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냥 네. 똑같이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우리 많아요. 상해 살 때도 몇 번 네, 이게 있었어요.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를 저희가 본 적이 부끄러워서 있었는데 못한다. 뭐 이제 그런 분들 계시고 그쵸. 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싫어했어요. 어, 예. 그런 동화책 읽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숙제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옆에서 마지못해 아이가 또 와가지고 계속 읽어달라 칭얼 대는데 이거 한 권 읽어줘야 애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 네. 읽어준다라는 그런 느낌? 그게 되게 심했죠. 물론 그분 제가 봤던 몇몇 분이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분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볼 함부로 수는 없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제 그 심리가 무엇일까? 본의 아니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피곤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이유가 있죠. 있겠죠. 정말 아이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데 이 효과에 대한 거나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효과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부모의 어떤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쫙쫙 흡수하고 관찰하고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거 읽을 때 기분이 안 좋네? 이러면 이것은 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게 딱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의무로 했을 땐 결국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아이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는 둘 다 그래도 엄청 네. 저도 동화책을 재밌게, 둘 다 좋아했고, 예. 또 그 시간이 싫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막 연기 맞아. 누가 잘하나 맞아요. 예. 무슨 대회 하듯 저는 개인적으로 8가지의 캐릭터의 목소리를 여기서 오키 목소리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 망가지는 역할, 망가지는 네. 캐릭터 이런 것들은 다 아빠가 해야 특히 되는. 아빠는 남성인데 여성 목소리를 냈을 때 좋아하죠. 아이들이 막 너무 네. 좋아하고 엄마가 또 아이 목소리도 좋아하고. 예, 이렇게 반대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요거는 아빠가 읽어요. 이건 내가 읽을래.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거기 이게- 주인공이나 뭐 이렇게 그쵸. 캐릭터들이 나오면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자고 했지. 예, 본인들 하자고 했죠. 근데 자기네들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거는 구연동화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역할에 대한 역할, 캐릭터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음. 애기 목소리를 내거나 아줌마 목소리 뭐 이런 또 예쁜 왕자 목소리, 그리고 공주 목소리 주인공은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맞아요. 해요. 꼭 지들이 하고 싶어. 우리는 거의 노예 맞아. 아니면은 뭐 나는 꼭 동물, 뭐 이렇게 동물도 돼지, 곰 이렇게 그리고 늑대. 그치 뭐. 엉뚱한 사람, 나쁜 역할 이런 건 아빠한테 몰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거죠. 분위기가 즐거우니까. 참여를 좀 이렇게 그래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그냥 시원하게 쭉쭉쭉 읽고 싶은데 아이들이 애들이 그때 막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서 버벅거리면서 좀 그때 어. 읽을 때 한참 그럴 막 때- 글을 뗄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동화책 읽는 게 재미없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야 됐죠. 예. 이왕이면 파이팅 넘치게 네, 즐겁게.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감정을 많이 실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즐겁게 여겼고 어느 한 역할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책들을 마스터할 때 무렵에 저는 좀 장난기 좀 섞어서 제가 이렇게 시도했던 게 내용을 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글에는 없는데 이제 뭐 여우가 뭐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살을 빼가지고 다시 포도나무 밖으로 이제 그 담벼락 밖으로 나왔다. 이소부화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때 그걸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끝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뒤에 밖에 나왔는데 뭐 그 밖에 늑대가 서 있었다. 곰이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화면에 없는 그래가지고 애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아빠가 제가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빠 그런 내용 여기 없는데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런 얘기가 여기 뒤에 있다면 어떨까? 그런 식의 거를 시도를 좀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시도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좀 약간 상상 효과를 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야기의 어떤 세계관을 확장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장난을 평상시에 치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맞아요.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됐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읽는 그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우선 저희는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책을 접하고 싶고 뭐 책 읽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길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집들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장난감으로 가득하죠. 책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아무리 그죠. 책을 읽어주고 한들 가끔 한두 권씩은 읽으나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우리는 장난감이 그쵸. 거의 제로였잖아요. 네. 아기 때부터. 네.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크게 서로 같이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 뭐 인형을 뭐 천으로 그쵸. 만들거나 근데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인형은 책 읽기랑 되게 좋은 친구예요. 인형이랑 장난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형은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아이들이 인형한테 책을 읽어줘요. 맞아요. 그 예. 친구 같은 좀 그런 그쵸. 개념은 있으니까. 그리고 인형이랑 같이 책 읽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고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좀 더, 입에 그 글을 아이들이 떼기 전에 일단은 좋아하는 그 특별히 애정하는 그 동화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애들이 그냥 귀로 듣고 외워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가 인형을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사람 같은 친구 같은 역할을 맞아요. 해주는데 해주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걔네들은 책 읽어주는 대상으로 쓰여지는 생각 안 하죠.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음.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역시 부모님들이 그런 자동차나 로봇 장난감 이런 것들도 놓고서 걔네들한테 걔네를 의인화 시켜서 걔네한테 책을 읽어주자 이런 시도를 했다면 아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싶은데 그런 시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많지는 앉혀놓고 않겠죠. 결국 정말 당신 말대로 사실 책 읽는 습관이 아직도 잡혀있지가 않다 하는 케이스는
장난감이 많았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없애지 않고서 책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네. 스스로 잡게 만들까요라는 건 사실 저희한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난감을 다 없애는 게 먼저 1번인 네, 것 같아요. 네, 장난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어주니 뭐 그게 이제 필요한 그쵸. 거지. 예, 그리고 이제 TV, 만화 그쵸.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아이들이 네, TV를 그냥 틀고 볼수 만화 영화를 있다는 볼 거. 수 있고 뭐 디바이스를 쓰든 안 쓰든 이제 뭔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책이랑 책은 수밖에 없죠.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움직이고 화면에서 움직이고 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더 그게 더 매력적이고 그렇죠. 매력적이죠. 또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색깔이라는 컬러풀한 거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관심을 네. 유도하는데 어떻게 네,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는 2D 책을 그렇죠.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난감과 이런 TV를 없애라. TV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책 읽는 습관 길러주는 건 저희는 저는 어렸을 때 거의 태어날 불가능하다고 때부터 생각해요. 지금까지 TV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 뭐 빌트인으로 돼 있는 집에 이사 갔을 때 TV는 거의 아이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붙여놓는 액자 그 액자로 쓰고 거기에 뭐 스티커 붙여놓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썼지 TV를 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TV는 어디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럴 때나 좀 구경할 수 있는 그쵸. 음식점 갔을 때 어디 구석에 틀어져 있으면 그때 구경할 수 있는 요소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TV를 아예 없앴고 네. 집에 책이 가득했고 장난감은 없었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책과 좋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할 게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 놓고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해주실 때 해가지고. 즐겁게 해주시고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였죠. 이거는 이제 좀 아기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이제 한 7세 전. 그쵸. 7세 전. 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후부터는 이제 좀 더 다르죠. 이제 본인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때부터는 책을 이제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책을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책, 저런 네. 책.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Y 시리즈.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볼 수 있는 거의 네. 이제 과학, 상식 그쵸.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문학 예. 뭐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Y 시리즈, Y 시리즈 하고 어마어마하게 봤죠. 또 후 시리즈 뭐 이제 네.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Y 그리고 시리즈랑 위인전. 후 시리즈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동화책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Y나 후 시리즈가 약간 좋은 게 만화로 만화로 돼 돼 있죠.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막. 그렇죠. 음. 근데 만화로 돼 있다 보니 이제 그 뒤로 다 만화로 돼 있는 것 쪽으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그냥 놔뒀는데 개입을 전혀 안 했을 때는 그냥 만화로만 가겠더라고요. 거의 8, 9살 때까지는 계속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그거 보는 게 더 재밌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놔뒀어요. 네, 그림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그래도 좋아하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만화를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어떤 책을 읽는지를 이제 보다 보니 네. 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전달력에만 어떤 효과를 주다 보니까 스스로 주인공들이 쓰는 어투 그런 네네. 어떤 이제 말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네, 그게 되게 굉장히 이제 은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또 지나친 어떤 장난기가 누굴 괴롭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조금 뚱뚱한 친구한테 뚱뚱하다 놀린다든지 돼지라고 한다든지 밥 많이 먹는다고 막 놀리고 그쵸. 막 예, 이런 그런 게 좀 부분들이 조금은 정서적으로 이건 좀 위험한데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남자가 여자가 뭐 이런 어떤 그쵸. 젠더 어떤 이슈도 적잖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에 대한 전달은 효과적이었으나 맞아요. 뭐 인성에 뭔가 관련된. 그렇죠. 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니 로기가 어느 정도 이제 활자를 습득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점부터 좀 더 자연스럽게 글씨가 조금 더 많고 그림이 좀 적은 그런 적은. 쪽의 장르의 책을 빌려다가 줬죠. 네. 이게 가서 고르라고 하면 다 자기네들이 그죠? 좋아하는 걸로만. 좋아하는 것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서 놓거나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빌려서 놓거나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TV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장난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붙잡는 것은 책인데 다른 책은 없고 이런 책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라고 하는 것보다 환경 속에 그걸 갖다 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아이들이 환경은 부모가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선택하면서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집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좀 적고 글씨가 많은 것도 재미있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조금 개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골라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개입을 했지만 읽고 났을 때 이제 어땠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죠. 맞아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만화와는 달리 그림이 들어가 있지가 그림이 적은 만큼 그만큼 활자로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상상을 했는지,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그림 장면 말고 다른 장면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연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씩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림이 없는 활자 그쪽에 익숙해졌고 지금에 와서는 아예 그림이 없는 네. 그냥 소설로만 돼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제 그냥 가서 골라서 봐라 그러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12살, 11살인데 아직도 로니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돼 있는 거. 예, 그거 제일 좋아하고 로기는 어딜 가나 잡지책을 펼쳐들죠. 예. 예, 잡지책이 없으면 과학상식 그런 거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역시 만화를 펼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만화를 보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네. 조금 밸런스를 맞추고 싶으면은 뭐 갔을 때 본인들이 고르는 거를 이걸 보지 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집에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편하게 그걸 또 골라서 네, 보도록 하고 보고, 빌려오는 책은 네, 조금 이렇게. 더 활자 위주로 네. 빌려온다든지 하고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지 그렇게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책을 좀 장르를 좀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은 책을 또 여러 뭐, 책을 또 많이 좀 양쪽으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네, 다독은 네. 그 10권의 다른 책을 읽는 것이 그것만 다독이 아니라 한 권을 10번 읽는 것도 네, 다독이에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은 책의 다독이 아니 그 다독의 다자가 무조건 그냥 어떤 종류가 다른 책이 아니라 그냥 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그 어떤 책을 한 번 읽었을 때는 개념만 들어온대요 머릿속에. 맥락, 전체적인 줄거리만. 네. 많이 읽게 되면 거의 이 챕터 한 장 한 장에 대한 넘어가는 게 요 정도일 때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는 네.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읽게 되면 문장 자체가 거의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기 습관에서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다독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글쓰기가 좋아진대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예를 들어 지금 로니 같은 경우 지금 그 트와일라이트 네. 그것을 시리즈. 수십 번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진짜 막 100번 이렇게 읽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문체가 나한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효과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거를 1000번, 10,000번 그것만 보진 않아요. 예,
수백 번 보면 또 많이 다른 보면 것도 100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장려했지 막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책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을 읽게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읽어야 되는 뭐 필독서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안 좋아해요. 네. 네. 이제 그런 역시 걸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우리는 언스쿨링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음. 결국은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읽으라고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스쿨링이고 기존의 어떤 주입식 방법이고 지나친 개입인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쵸? 쪽인데 그렇다면 결국 울타리와 자유니까 네. 읽어서는 안 되는 것. 네, 그쵸. 그런 걸 먼저 그쵸. 얘기해줬던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외시켜 놓는 것과 또 아예 안 되는 거냐 아니면은 조금 애매한 거냐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좀 파악을 해서 완전히 안 된다 싶은 거는 제외시켜 놓고 애매한 것은 아이한테 그만큼 애매한데 애가 읽고 싶어 해. 그러면은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경계하는 바 엄마 아빠가 뭘 조심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해주면 인격적으로 읽더라도 좀 횟수를 줄여준다든지 이제 거기 개입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자유죠. 그쵸. 그 외에 읽어서는 안 되는 거, 또 경계에 있는 애매한 거, 그거 외에 가운데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어떤 책을 읽든 얼마나 자주 읽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환경 만들기인 것. 환경 만들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줘. 그래 구연 동화도 잘해줬어.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나면 엄마 아빠는 뭘 하느냐는 거죠. 엄마 아빠가 책을 읽냐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뭐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부모들이. 아니 일단 엄마 아빠가 아이가 맨 처음에 아이한테 이제 책을 읽어줄 때도 가급적 즐겁게 정말 엄마 아빠가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그 이후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책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게 그 상태에서 아이가 정말 책을 좋아할까?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읽었다면 부모한테 책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을 땐 저는 그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갈 거라 생각해요. 필요성 때문에만 읽는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낳기 전에도 당신이 책을 좀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둘 다 독서를 하는 분위기인 거랑 한쪽만 독서하는 분위기인 거랑 분명히 다르니까 좀 더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얘기했지만 정말 당신이 봤을 때 너무 재미없다 싶은 것들을 강압적으로 읽는 것은 제가 그다지 권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로맨스 소설을 읽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라고. 좋죠. 결국은 이 책이라는 걸 붙잡는 훈련, 활자로만 돼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즐겁게 보는 모습, 그것을 아이가 일찍부터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모가 책을 뭐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우선 읽으면 너무 좋은데 우선 책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읽는 거 우선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집에 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가서 놀고 노는 행위를 했는데 책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뭔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게 습관이 조금 이게 안 된 건 당연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는 게 되게 괴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책 읽는데 괴로운 사람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네. 강압적으로 독서법을 이제 강요받은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 그렇겠죠. 어렸을 때 뭐 공부하거나 뭐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강요를 했다거나 이제 그랬을 네. 경우에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은 게 너무 중요해요. 음. 엄마 아빠부터가 강요받았기 때문에 네. 싫어하는 분이 있고 접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신 같은 경우는 음. 딱히 접해볼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좋고 싫고가 없는 정말 거라. 책 안의 즐거움을 몰랐던 그렇죠. 것 뿐이지. 네.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지금은 책이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막 즐겁게 뭔가 읽고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있거든요. 근데 아예 어렸을 때 어설프게 접하고 예. 책을 정말 싫어하는 제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중에 가서 어른이 된 다음에서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치, 뭐 또, 자기 개발, 네, 뭐 뭔가 이런 이렇게 거는 뭘 읽겠지만, 바꿔야 된다 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책을 읽는다 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전문 도서죠. 예, 내 필요성에 따른 책들을 읽죠. 근데 그거는 좋은 이제 즐겁게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아이한테 책을 보고 있다라는 어떤 환경 그것을 준다 했을 때 정말 그냥 책을 붙잡고 있네? 나도 책을 봐야지 이런 거보단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 정말 즐겁게 보는 부분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만 갖고서만 책을 읽고 그 외적으로는 책을 싫어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싫어하는 감정이 난 흘러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 부모님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방치하고 있다. 네, 막상 아이한테 책을 접해주게 할 때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 나눌 게 아닌 거죠. 예. 일단 독서 교육 자체가 망가져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읽게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인 거고 먼저 환경을 만들어. 그렇죠. 환경 자체가 어때야 되느냐. 책에서부터 반대되는 것들, 책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네. 치워주시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독서 환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을 읽는 것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뭔가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그게 첫 다른 책은 번째네요. 다 싫은데 만화책 좋아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만화책이라도 읽으세요. 네. 아이가 아무 책도 안 읽는 것보다는 만화책이라도 읽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만화책도 그죠? 좋은 만화책이 네, 좋은 많으니까. 만화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싫은데 뭐 추리 소설 좋아한다. 아주 좋아요. 뭐 나는 로맨스밖에 안 읽힌다. 좋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그럴듯한 책, 뭔가 되게 멋진 책, 남들이 많이 읽은 책, 그런 책이 좋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읽었을 때 즐거운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런 책이 집에 많이 있으면요, 아이는 그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즐거워했던 책이잖아요. 즐거웠던 그 엄마 아빠의 표정, 감정이 아이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읽게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심리학 책을 많이 읽고 네. 둘이서 그런 그런 얘기를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 나이인데 학교는 안 가지만 이제 나이가 지금 4학년 다녔다면 5학년 나이, 4학년 나이잖아요. 저희 아이들 벌써 심리학 책 읽고 저희랑 이 심리학 관련 이야기 나누거든요. 네. 또 저희가 신학 공부하는 책 읽고 철학책이 또 그런 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제가 읽는 어떤 뭐 그런 전문 도서들도 읽고 네. 경영도 읽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관심 아이들이 있게 또 옆에서 봤기 보더라고요. 때문에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는 책을 읽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섭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일단 뭐 아이가 책을 붙잡는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무엇을 읽느냐에 대한 부분 역시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이 전 제일 좋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엄마 아빠는 안, 쉽게, 엄마 아빠는 안 읽은 상태에서 어떤 유명한 독서 전문가가 읽으라고 했으니까 권해준다?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독서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읽었는데 누가 좋대. 그러니까 이거 읽어. 이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음식도 엄마 아빠가 나는 엄마 아빠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이거 네 건강에 좋대. 먹어. 먹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인격적이잖아요. 네네. 엄마 아빠는 운동을 안 하면서 너 보니까 너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운동해. 건강하대. 이거는 얘기하면.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음식, 뭐 운동, 독서 이게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부모가 먼저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먼저 안 하면서 부모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서 네. 부모가 또 읽어봤어야 아이가 읽었을 때 그 내용 맞아. 그 포인트가 그렇지. 막 너무 정서적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했던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를 로니가 커서 읽었을 때 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로니가 아빠가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어떻게 울었고 그때 아빠의 인생은 어땠는데 이 제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딸아이가 막 저의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를 또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그걸 읽으면서 맞아. 이때 아빠의 감정이 이래야 됐다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가 또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짐 크노프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맞아요, 것 중에 어떻게 몇 권 남아있던 거 네, 그거를 또 아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가 읽어서 재밌는 것을 아이가 읽고 그러면서 이게 연결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읽는 걸 엄마 아빠가 읽고 또 엄마 아빠가 읽은 걸 아이가 읽고 친밀감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생기는 친밀감, 생기죠. 정서적 지지가 네. 전 독서 교육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게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독서 교육 아이한테 어떻게 시키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나는 안 할 건데 그렇죠.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왠지 그런 기조가 흘러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 책 읽는 습관 딱히 무슨 뭐 정말 특별할 게 있나요? 환경 만들어주고 부모가 먼저 하는.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또 다른 게 있나? 그렇죠. 부모님이 또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성교육 책이라든지 어떤 네네. 수위 조절이 좀 더, 이제 네. 집집마다 개념마다 철학마다 다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부모님이 공부해서 어떤 교육이 아이한테 좋은 교육인지를 부모님이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보시고 그다음 부모님이 건강한 방향을 판단하시고 네네.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주는 것이 꺼리낌 없는 거죠. 뭔가 이건 나한테는 내가 봤을 땐 진짜 아닌데 저 유명한 저분이 읽으라고 이 아이한테 좋대. 그래서 줬을 땐 왠지 주변에서 그 책 근데 이상하지 않아? 별로지 않아?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지 나도 그 책 좀 이상한 것 같았어. 우리 애 보여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의 대화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아이한테 뭔가를 건네주면서 깨름직함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뭔가 뒤끝이 있는 거지. 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만큼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여, 네. 함께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직접 솔선수범함으로써 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슥 흘리는 거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론이나 로기가 먼저 읽은 책을 엄마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권이 맞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도 꼭 맞아요.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읽으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알겠다고 한번 읽어보겠다고. 네, 네. 예, 그런 게 적도 늘어나고 많아요. 있죠. 네. 네. 밀리의 서재에서 이 애들이 이렇게 그 해놓은 거는 네. 셀렉해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읽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차도 좀 보고 어떤 맞아요. 내용인지 네. 대충 이렇게. 근데 소설은 또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음. 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뭐 제가 읽은 거를 아이가 다 읽은 것도 아니니까 그쵸?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읽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서로 좋아하는 거 먼저 읽고 한번 나중에 또 읽어보고 그럴 때는 얘기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 재밌냐? 그러면 어떤 이거는 내용인데 얘기로 듣고 싶다. 이런 그러면 거 또 얘기해보자. 아이들이 얘기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읽으라고 좋아하는데요. 하지 않아요. 예,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책 읽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습관을 길러주는데 네. 최고의 그러네요. 예, 최고의 환경 만들기다라고 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